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파는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사는 종목들이 있어요. 20일 동안 순매수한 종목이죠. 시장 얘기 나누고 있는데 네. 본격적으로 약간 종목이라든지 섹터 관련돼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최근에 그 노무라 증권 쪽에서 SK하이닉스 PBR 1배 미만에서는 네. 강력한 매수 타이밍이다. 네. 약간 좀 장기적인 긴 호흡 관점에서 말을 한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PBR 1배가 깨진 그런 상황에서 투자를 했을 때 네. 뭐 결과가 나쁜 적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약간 좀 강력한 그런 매수 시그널을 보냈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역시 약간 좀 글로벌 금융위기급으로 PBR이 네. 좀 낮아진 그런 상황인데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가 매수해도 될까요? 글쎄요. 이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은 최근에 수급 동향이 외국인들이 조금 그래도 사는 편이고요. 기관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투신 쪽에서 네. 많이 사네요. 연기금도 투신 좀 쪽하고 사고. 연기금 이런 식으로 보험까지 해서 네. 삼끌이 매수에다가 외국인들도 중간중간에 팔긴 하지만 네. 그래도 매수세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외국인들의 연속성이 필요한 게 네. 이런 식으로 688억을 샀고 그다음 77억, 72억 샀고 116억 샀는데 4일 동안 산 거를 하루 만에 다 팔아버려요. 그러네요. 네, 900억을 매도하면서 기관까지 같이 매도해버리니까 이 4일 동안 결국 개인들이 매수하면서 이 주가 흐름은 3일 동안에 거의 8%가 넘게 빠져버렸죠. 이런 식의 수급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좌지우지가 돼버리거든요. 그런 뒤에 외국인들 또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왔는데 3일 사고 또 팔죠. 네, 하루 사고 또 팔고. 약간 박스권 플레이를 하는 네, 연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지속성 있는 매수를 조금 진짜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하이닉스 정말로 좋은 기업이고 나중에 정말 이제 메모리 쪽에서 다시 한번 캐시카우 깔고 갈 거야. 경기도 회복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외국인들 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파는 거 있으면 안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의 강도 있는 매수, 이런 680억, 700억에 달하는 매수들이 한 일주일 정도 들어오면은 외국인들도 아마 인플레이션 끝났고 경기 침체 우려도 덜었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수급들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인 SK하이닉스로 밀어넣는다. 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시점부터 약간 비싸게 사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게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니면 트레이딩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개인들과 조금 반대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 외국인과 기관의 행보를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고 첫날부터 이런 식으로 팔고 있다. 라고 하면은 사시면 안 되고요. 이 다음날 외국인과 기관들의 가집계가 아침부터 잡힐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보시고, 판 뒤에 다시 들어와서 박스권 플레이 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같이 따라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 매도 나올 때 그러면 이거 거의 한 6% 가까이 3일 동안 나오거든요. 이틀 동안요. 네네. 그런 식의 플레이도 지금은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웬만하면은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쉬시는 게 네. 정신 건강에 좀 더 이롭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한번. 네, 삼성전자도 보게 되면은 그래도 하이닉스가 수급적으로는 좀 나아요. 예, 여기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3일째 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집게 잠깐 보게 되면 외국인들 사고는 있어요. 근데 보게 되면 이제 문제가 1시 20분에 91만 4천 주 샀는데 네. 2시 반에는 살짝 줄었어요. 그럼 이게 2시 반 이후로 3시 반까지는 더 이상 집계가 안 되거든요. 그럼 장 끝나고 나서 봤을 때에는 이게 수량이 더 줄어 있을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고점을 형성하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거기다 이제 투신 쪽에서는 매도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외국인도 순매수를 줄여나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올라갔던 부분에서 이제 음봉이 이렇게 만들어져 버리는.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는 뭐 비슷하게 가고는 있지만 네. 이게 종가상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 수량을 더 줄였거나 아니면 정말로 매도까지 돌아설 정도로 많이 매도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시세가 종가상으로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무조건 산다가 아니라 가집계 상에서도 더 늘렸네, 더 줄였네. 이런 거를 파악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삼성전자 제가 뭐 항상 나와서 이 종목을 볼 때는 외국인 지분율을 차트상으로 보고 말씀드리거든요. 1월, 2월 달에 이제 조금 고점 형성했다가 계속 빠진 흐름이에요. 그랬다 7월 들어와서는
약간 횡보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늘어날지 아닐지는 사실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월봉상으로 지금 이 60월선을 지키기 위한 사투가 굉장히 좀 치열해요. 네, 장중에는 좀 빠졌었는데 지금 57,8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이걸 가지고 위아래로 굉장히 공방이 치열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이 60월선이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보는 지표에서는 다음 삼성전자의 지지선은 43,000원대예요. 예.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안 내려간다가 아니라 경기 침체라던가 이런 쪽들 이어지면서 지수가 빠질 때에는 삼성전자라도 이렇게 빠질 수도 있구나.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겪으셨겠지만 96,800원 하던 게 지금 58,300원이에요. 네, 레버리지 쓰신 분들은 정말로 반대 매매 많이 나갔어요. 제가 또 증권사에 있기 때문에 매일 일체 체크를 좀 해보는데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지금 구간에서는 레버리지는 아무리 바닥인 것 같아도 금물이다. 외국인들의 의미 있고 강도 있는 매수, 연속성 있는 매수가 들어올 때는 조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레버리지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40년, 41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다 네. 라고 하면서 여기다 긴축이 더해지다 보니까 사실상 이 주식시장이 많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위기가 있으면 기회가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 좀 기회인 주식들도 좀 있을까요? 네, 그런 주식들도 아무래도 좀 나타날 수가 있는 게 이렇게 급격하게 긴축을 하면서 금리 인상이라던가 양적 긴축을 해버리면은 결국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제 경기 침체라던가 이런 쪽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 정말로 경기 침체가 현실화가 되는 부분들을 미국에서 인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이 또 뭘까요? 결국엔 또 유동성 공급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해야 돼요. 네네. 금리 다시 내리고요. 네네. 정말 웃긴 건데요. 이렇게 산처럼 올렸다가 또 이렇게 떨어지는 산처럼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미국에서는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 만약에 현실화되고 이게 끝물로 가는 그런 신호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연준들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연준을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연준이 계속 만들고 있어요. 맞아요. 네, 인내해야 된다. 이거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지금 인플레를 잡을 시기도 놓쳤고요. 거기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 나오면서 증시에서 자금들이 썸을 빠지듯이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월가 쪽에서 가장 좀 유명한 얘기인데 Never stand against the treasury라고 했거든요. 이거 연준에 맞서지 말란 얘기예요. 네, 결국에는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보면서 연준이 유동성을 옥죄했다 다시 풀어줬다 하는 역할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쭉 관찰하시다 보면은 이 지금 매크로적인 환경이 이렇게 항상 중요한 건 솔직히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이런 매크로적인 게 부각을 받는 이유는 시장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정말 우상향해서 다시 유동성 풀고 코로나 이후 때처럼 이렇게 올라갈 때에는 매크로 진짜 안 중요해요. 네. 안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막 인플레나 CPI, PCE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를 좀 이제 자세하게 관찰을 하면서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지금 미국 정부 쪽에서는 이제 만약 유동성 푼다고 하면 또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늘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경기 사이클의 어떤 일부로 만들어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약간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네. 그럼 어떤 주식이 부각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한국 시장을 파는 중에서도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네네. 지속적으로 사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네네.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의 연속 순매수를 볼 수 있는 화면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 교보증권 화면인데 네. 여러분들도 다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게 본인이 쓰시는 HTS는 단순히 사고팔고 하는 용도가 아니에요. 이거 정말로 잘 활용하셔서 남들보다 조건을 조금 더 설정해서 빠르게 찾는다거나 필요한 정보를 내가 찾을 수 있도록 평소에 연습이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르는 것들은 화면 계속 찾아보시고 딱 내가 필요한 화면을 설정을 해 놓으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저희 화면에서는 일단은 여기 전체로 놓고 이제 외국인의 동시 순매수를 좀 보게 되면은 네. 순매수고요. 여기서 이런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20일 동안 순매수한 종목이 있어요. 연속적으로요. 그게 바로 이 KMW라는 종목이에요. 워낙 유명한 종목이죠. 네, 그렇죠. 차트도 뭐 워낙에 이제 네.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빠지고 있는 네네. 종목인데 네. 외국인들이 이걸 왜 살까라고 좀 생각을
이제 사고를 확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공부가 좀 돼 있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너무 매매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 보시면서 외국인들이 정말로 한국에서 자금 빼가지고 달러 안전자산으로 바꿔서 나가고 싶을 텐데 KMW는 도대체 왜 20일 동안 사고 있을까? 이런 걸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5G 쪽에서 기지국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5G 상용할 때 기지국 통신사들이 막 깔기 시작하니까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졌어요. 이거 이제 재무제표 볼 수 있는 화면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네. 저희는 0575라는 화면을 쓰고 있어요.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은 KMW 재무제표가 여기에서 확인이 되거든요. 연간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17년, 18년에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0억, 마이너스 262억이었어요. 근데 19년도 보니까 1378억의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엄청 턴어라운드를 했네요. 네, 이것도 사이클이에요. 다 부품 장비주다 보니까 5G나 4G, LTE 또 6G 깔 때 엄청 좋아질 거예요. 이런 사이클들을 여러분들이 타면서 불황기에서 어떤 5G나 6G 얘기가 나올 때 미리 선제적인 투자를 해놓으면은 이런 데서 텐베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파급력이 굉장히 커요. 또 6G 때는 더 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파장 점점 더 빨라지는 거거든요. 빠른 만큼 도달거리가 짧아요. 파장이. 네. 그렇기 때문에 기지국을 조금 더 촘촘히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지국이 대당 1,000만 원입니다. 비싸다 보니까 네네. 이게 통신 3사가 애초에 약속했던 거에 1%밖에 설치를 안 했어요. 네, 조금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5G 쪽으로 요금제 가입하신 분들이 막 소송도 걸고 품질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들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정말로 28GHz 영역에 진짜 5G를 좀 쓸 수 있도록 돈 많이 벌었잖아요. 네, 그런 걸로 좀 투자도 같이 하시면서 우리 결국은 미래를 위한 투자거든요. 이게 전부 다 4차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5G 인프라가 쭉 깔려야 됩니다. 네, 자율주행이라던가 인공지능, 로봇 이런 쪽들에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기지국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는 이미 깔렸고 이 영토의 크기에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거리, 도달 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 쪽, 유럽, 일본 이런 쪽 생각하면은 미국, 유럽은 지금 우리나라의 100배예요, 영토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 커요. 기지국이 100배가 설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죠. 아까 대당 1,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밑으로 이제 음영 지역 커버할 수 있는 뭐 이노와이어리스라던가 스몰셀 같은 쪽이에요. 네, 그런 쪽들이 이제 같이 좋아지고 프론토올 쪽에 HFR 같은 종목들이 어려운 시기에도 실적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삼성이 지금 미국의 통신사들로부터 수주를 많이 받아놨어요. 네.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벤더 쪽으로 막 내려오고 있지는 않아요, 수주들이. 근데 그게 내려오면서 정말로 5G의 가장 첫 단계는 기지국 설치하는 거예요. 네, 기지국 설치해야지만 거기에서 이제 전파 주고받고 그 중간중간에 스몰셀이라던가 이런 것들 설치해서 음영지역 커버하면서 기지국에서 쏘는 전파를 받아서 또 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지국이 제일 먼저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거 주가도 제가 볼 때는 이거 120월선 터치하면은 거의 하락은 다 왔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22,000원대거든요. 거기까지 한번 갔을 때 여러분들이 손절 잡고 지금 미국에서 이제 터질 5G의 개화 시기 그때는 기지국들이 많이 깔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에만 설치를 했던 아까 이 재무제표 보여드렸죠? 네. 우리나라만 했는데 1,4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262억 적자에서 나와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물론 기지국 설치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도 안 되다 보니까 327억으로 확 깎였고요. 21년도에는 적자 났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좋아질 만한 개화 시기를 막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이런 장에서도 20일 동안 사지 않았나 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사고를 넓히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심도 있게 하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밑으로 좀 보게 되면은 이제 에코바이오 같은 종목은 워낙에 순매수 수량이 적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한국금융지주도 네. 11일 동안 샀어요. 많이 네, 샀네. 꽤 많이 사면서 투자 동향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매수가 거의 6월 27일 이후로는 계속 사고 있어요. 네, 아마 오늘도 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지금 팔았다가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다시 순매수 늘리고 수량이, 있네요. 네, 순매도 수량이 적어지고 있어요. 다시 사고 있는데 아. 이게 종가상으로 과연 순매수까지 돌아설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주가는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 주가도 외국인들 사는 거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다 왔어요. 사볼 만한 자리예요. 네. 항상 말씀드리는 최종 지지선이 돼야 될 120월선에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는 한번 손절, 본인이 감내하실 수 있는 한 10% 안쪽이 좋을 것 같아요. 잡고 사볼만 할 것 같다라고 좀 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덴티움 같은 것도 많이 샀어요. 11일째 조금 사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여기 뭐 차트 보시면 덴티움은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주가 흐름이요. 이런 식으로 121선 지지 받고 크게 깨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두 번이나 기회를 주면서 여기 고점까지, 전고점까지 올려버렸죠. 이런 지점에서는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9만 원 밑에서요. 네, 9만 원 가면은 이거 여기 물리신 분들이 다 손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 더 밑에, 저는 한 5에서 10가 정도 아래쪽에다가 걸어놓는 편이거든요. 그럼 한 89,000원에서 89,500원 정도에 파시면은 좀 괜찮은 트레이딩 구간이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파는 구간에서도 외국인들은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121선에는 다시 한번 사볼 만한 요인들이 또 생겼다는 거예요. 네, 트레이딩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121선이 올라왔으니까 한 75,000원 정도 돼요. 거기 부근에서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이거 다시 고점까지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사셨을 때 외국인들 지분이 만약에 오랫동안 샀던 걸 빼버린다 하시면 같이 손절하셔야죠. 근데 외국인들이 계속 산다라고 했을 때는 121선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조금 들고 가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이렇게 대표적으로 3가지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네. 공통적인 게 외국인이 추세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지분을 늘리는 맞아요. 그런 모습이 네. 확인이 되네요. 확실히. 네네, 맞아요. 특히나 KMW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주가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해서 늘린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장기적인 뷰로 접근하지 네, 않았나 맞아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KMW뿐만 아니라 네. 뭐 방금 말씀하신 이노와이어리스라든지 비슷한 그런 기업들, 경쟁력 같이 있는 보시면 좋을 기업들 것 같아요.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